네, 대정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방청석에서 오신 국민들 소개하겠습니다. 이하경 의원실에 경기 군포 지역 주민들 오셨고요. 일반 방청으로 홍익대학교의 법학과 도고동문학과 학생들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11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중구 강화 옹진 출신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미 관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습니다. 300명 넘는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서 쇠사슬에 묶이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장갑차 헬기에 마약 단속구까지 나섰습니다. 엊그제 인천 상륙작전 행사에 온 미군들은 한미 관계를 아이언클래드 얼라이언스, 즉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했지만 광화문에 나온 반미 단체는 쇠사슬에 묶인 아이언 체인 얼라이언스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간신히 수습했다고 하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관세 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고 비자 확대는 이제야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때 막대한 헌납과 달콤한 말로 백악관에서 모욕적인 장면만 모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미국에 있는 300여 명의 국민들이,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의지도 실력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미국으로 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합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를 지금껏 지켜주던 미국을 왜 이렇게 돌려 세웠는지 국민들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 나오시죠. 네,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미국에 구금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의 우방국 국민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구금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미국의 불법 체류자 1,400만 명 중 한국인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의 불법 체류자 1,400명 중에 한국인의 비율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불법 체류자 1,400명 중에 10,000명. 1,400만 명 중에 한국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1%가 안 됩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 공장 외에 일본과 EU의 공장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일본과 EU의 공장들입니다. 빨간 게 우리나라인데요. 그런데 협상 중인 우리나라 공장만 콕 집어서 대규모 체포를 했습니다. 다른 공장도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을 텐데 왜 우리나라 공장만 표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측에서도 그래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조지아 사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00여일 전에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총리 미국에 몇 년 계셨죠? 네. 네. 지금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토요타 캠리가 현대 소나타보다 비싼 차로 알려져 있는데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부터 변동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싼 차가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라고 자평했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하십니까? 저 당시에는 아마 한미 양국 다 저런 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 어딘지 아세요? 어떻게요? 경청하십시오. 미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 어딘지 아세요? 최대 투자국? 네. 어딘가요? 우리나라입니다. 14개 주에 83만 개 일자리 만들었고요. 2024년 6월까지 누적 금액이 2,863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원래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이 3,500억 불, 486조 원입니다. GDP의 19.6%나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 합의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액수다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액수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액수라고 생각하면 과한 액수라고 볼 수 있고, 보기에 따라서 내용을 정하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액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을 패키지로 더 투자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과 동반한 우리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게 1,500억 불입니다. 이거 언제 결정된 겁니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투자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강요하신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강요하셨습니까? 합치면 5천억 불입니다. 이것이 우리 GDP의 28%입니다. 일본은요, 약속한 게 5,500억 불인데 GDP 13.4%입니다. EU가 투자하기로 한 거는 6천억 불로 GDP의 3%예요. 그런데 EU는 이 6천억 불도 투자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유럽 기업입니다. 투자에 대한 문구도 유럽 기업이 2028년까지 6천억 달러를 전략 사업에 대해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일본, EU와 같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통화 스와프 신청한 거 맞죠? 감당 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일로서 쭉 이렇게 논의되어 왔던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에 질의합니다. 우리 나라가 이미 미국에 3천억 불을 투자했는데 3,500억 불을 더 투자하고 1,500억 불을 더 투자하고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게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놓고 말씀하시자고 그랬던 게 지금 너무 많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유와 그냥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500억 불, 그중에서도 2천억 불과 1,500억 불로 나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의 방식이라든가 또는 수익 배분 방식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야 비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건설 신규 투자 1조 원이 증가하면은 일자리 10,000개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대미 투자액 5천억 불이면은
69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협상의 레버리지가 뭐 조선사업 등 투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가 과연 레버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리, 이 3천억 불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성격으로 쓰이며 수익이 어떻게 배분돼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의 협상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네,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협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나와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서부터 일관되게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어요. 이번 협정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하며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에 사용될 것이며 대통령인 제가 직접 선정할 것입니다. 상무장관도 90% 이익은 미국인들에게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정부는 왜 협상 중이라고만 하고 대통령은 왜 이런 차이를 정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귀국만 한 겁니까?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대목이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죠. 7월 말에 협상이 타결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박수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날 대통령이 직접 가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3,500억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분위기가 좋고 포함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끝났다고 그러고 기념품 샵에 가서 무슨 기념품 골랐다는 얘기 외에 나온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끝난 것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고 그리고 그때 큰 틀의 액수를 정리한 것도 맞고 그리고 그때 이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이 될 것이다. 심지어 그런 것이 뉴노멀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의원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리,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 투자를 하게 하려면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이유로 쟁의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GM 인천 공장은 한국 전기차 개발 포기하고 노란봉투법 처리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철수한다고 그랬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해외 공장 설립은 물론 조립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쟁의에 나설 수 있다고 그러고 기아차 노조도 로봇 생산은 한국에서 생산하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법 하에서 노조가 또 어떤 새로운 그 분쟁이 시작되게 되려면 그 또한 그 노동 조정위원회의 그 결론을 나야 그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분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리 사선 의원이자 재정경제위원도 하셨잖아요. 우리 헌법 60조 1항을 보면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의 경우 국회의 동의나 비준을 받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이번 협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관성이 있냐 이 말씀인가요? 제대로 들으세요. 이번 협상에 대해서 국회에 아니 그 조항을 읽으신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는 질문이 조금 더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말씀드린 말씀드릴게요. 겁니다. 이번에 3,500억 불을 투자하는 건에 대해서 국회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꼭 어떤 협상, 또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또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500억 달러를 우리 인구인 5,100만 명으로 나누면요. 우리나라 사람당 부담해야 돈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940만 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네, 외교부 장관 나오시죠. 네, 들어가시면 네, 좋습니다. 그 매우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아주 긴밀하게 그러나 끈기 있게 그리고 쉽사리 결론 내지 않고 협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이번 사태 수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장관님이 그 자리에 서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비자 문제, 해무금 문제 맞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보시면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 두어 나라만 제외하면은 한국과 미국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싱가포르, 칠레, 호주 등 예를 보듯이 이 나라에는 많은 전문직 비자가 되는데 우리는 전무하고요. 제가 미국 특사단으로 갔을 때 뉴욕 교민과 상사원들은 이미 트럼프 정부의 거친 정책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입이 닳게 얘기를 했고 당시 주미 대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1기 때 더 심했고 트럼프 2기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거 아시죠? 2020년에 미 조지아주 SK 공장에서 이스타 비자로 일하던 13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자진 출국 형태로 나간 것이 지금의 300명의 조지아 사태와 판박입니다. 아십니까? 네. 이번 대규모 투자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는데 장관은 대통령께 비자 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주제로 담아야 된다고 건의 안 하셨습니까? 한미 양측에서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이슈를 저희들이 제기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비자에 관한 논의가 이번에 정상회담이나 비공식 회담에서 있었습니까? 정상회담에서는 있지 않았습니다. 없었죠? 장관님, 이렇게 중요한 현안을 빠뜨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미대사도 공석이고 많은 통영사들이 귀국돼서 아틀란타 통영사를 비롯해서 많은 영사 업무 담당자들이 공석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그 사태가 일어나는 즉시 저는 주미 총영사를 현장으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가셨는데 오독한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있는데요. 비자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은 정상회담 때 우리가 이렇게 투자금을 많이 갖고 갔으니까 비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정상회담 준비 과정부터 또 정상회담 오찬까지 쭉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비자 문제까지 제기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그 책에 거래 기술이라는 책에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준비를 못하게 한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사과하실 생각도 없으시죠? 이미 저는 귀국길에 인천공항에서 억류됐던 우리 국민들이 전부 풀려난 직후에 저도 귀국을 했습니다. 그 귀국 자리에서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억류됐던 데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네, 법무 장관입니다. 지금 군에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군의 사고는 심각합니다. 인천서 해병 병장이 총기로 사망하고 초급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하면 강원도 최전방에서 간부 1명이 사망했고 훈련 중 폭발 사고로 10명이 다쳤습니다.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실 거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군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의 정밀 진단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우겠습니다. 사과는 안 하십니까? 최종 책임은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죄송하지 않아요? 뭐 당연히 국민들한테 송구스럽죠. 그러나 사회적 군은 사실 사회하고 떼놓고 떼낼래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적 병리 형산들이 군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지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 역시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 그 오산기지 압수수색한 게 소파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소판을 찾아보니까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 안에서 수색,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까? 명시적으로 그런 합의 사항이나 수사에 대해서 내용이 부존재합니다. 다만 중앙방송통제소 MCRC는 우리 한국군이 사용하는 그런 길로 다녔고 그 출입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한국군에 국한된 일입니다. 거기서 압수수색한 것이지 미군에 관련해서 압수수색은 아닙니다. 제가 오산기지에 근무했었습니다. MCRC 더 잘 아시겠구만. MCRC는 한국군과 미군이 동시에 같이 근무하고요. 위협한 상황에서 미700 사령관이 직접 들어와서 지휘합니다. 그리고 3급 기밀의 콘솔을 같이 관리하는데 그게 무슨 미군과 한국군이 분리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의원님, 들어가는 입구 출구가 다릅니다. 나중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들어가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보셨듯이 이 정부의 실용 외교라는 것이 실책 외교를 넘어 실망 외교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70년 전 어떤 대통령은 방공포로 석방으로 미국과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냈고 60년 전 어떤 대통령은 온갖 창피함을 이겨내고 서독에서 포항제철과 경부 고속도로 종잣돈을 얻어냈습니다. 20년 전 어떤 대통령은 한미 FTA 성공시켜 대미국가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면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과오를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원점에서 다시 뛰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